이 조민사주 같은 경우에 관대궁이 있으면 이 할아버지 때 굉장히 잘 사는 집안에 태어났다. 지금 SNS 찍을 게 아니고 산에 가서 수행을 해야 돼.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의 첫날이고요. 오늘은 이제 제목을 조국의 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어떤 거짓된 진보 가면을 쓴 조국 조민 참 뻔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는지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조국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처음 이 방송을 시작할 때 한 3년 전에 사진이 제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사진을 잘 안 찍는 스타일이고 촬영을 굉장히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고 또 낯도 좀 가렸는데 이 조국 사태가 일어나서 도저히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나라 망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조금 시작해갖고 그때 처음 했던 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이런 순으로 해서 이제 윤 대통령까지 제가 이렇게 쭉 해드렸는데 또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조국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제목을 잡았어요. 도대체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뻔뻔하고, 근데 사주를 보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왜 쉽게 말해서 정경심이가 엄마가 그렇게 윤옥 그 딸한테 집착을 하는지. 본래 이 명리학이란 건 엄마가 만약에 필요한 사주는 아빠 운이 별로 없어요. 근데 궁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오늘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약속한 대로 제가 쭉 방송하면서 약속드린 게 있어요. 윤 대통령이 좀 안정이 되고 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라가 좀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다는 제 예언이 또 맞았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처음에 이제 역학 방송을 조금 해드리면 너무 이제 문자가 오셔서 제가 이제 육친관계를 쉽게 풀어보는 법하고, 전 시간에는 이제 오행의 상생, 그 다음에 상충, 그 다음에 상극, 역극, 이래서 제가 방송을 조금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또 배울 수 있는 12운성에 관해서 조금 해드릴게요. 12운성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명리학을 할 때는 절대 외워서는 되는 학문은 아니에요. 외울 거는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가불병정 무기영신, 임계, 그 다음에 자축인묘진성, 이 식간과 12지만 외우면 딴 거는 절대 외울 필요가 없고 외우는 학문은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을 대비해서 이해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2운성이라는 거는 근본을 알아야 돼요. 12운성이라는 거는 윤회사상을 뜻하는 거예요. 불교의 윤회사상에서 온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윤회. 그러니까 이제 12운성 중에서 첫 번째로 이 장생이라는 게 있어요. 장생궁이라는 거는 출생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 태어난 시기를 장생. 그러면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욕시키죠. 왜 목욕을 시켜서? 불순물, 뭐 피 같은 거 묻은 거, 불순물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깨끗이 목욕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목욕하면 이제 옷 입어야 되죠. 옷 입는 게 관대예요. 옛날 관대라는 건 이제 이렇게 때를 찬다. 그래서 옷을 입는 시기는 청년기, 그 다음에 결혼하는 시기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옷 입고 이제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죠. 그게 이제 걸록이에요. 그래서 일단 걸록이라는 거는 녹을 먹는 거. 내가 직장에 나가서 어떤 돈을 버는 시기를 걸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걸록이 가장 힘이 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왕, 이제 돈을 벌었어. 그러면 이제 노화돼서 늙겠죠. 노화기를 제왕이라고 그래요. 제왕이 제일 센 게 아니에요. 걸록이 제일 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노화기를 거치면 쇠하겠죠. 기운이 없어지고 그게 이제 쇠고, 쇠하면 병들죠. 병들면 어때요? 죽겠죠. 주가 사예요. 그럼 죽은 다음에 어디 가요? 묘지에 가죠. 묘비를 세우고 무덤에 갇히는 시기를 묘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묘지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여러분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가장 사실 묘가 죽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중에서는 이 묘지에 들어가는 게 제일 약한 게 아니에요. 절이 있어요. 절이라는 거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탁 책상이 되는 시기를 테라 하는데, 이 절은 뭐냐면 영혼이 빠져나가는 시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아무런 기억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기운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천에 헤매다가, 중천에서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천도하죠. 불교에서 스님들이 이제 천도라는 건 뭐냐면 중천에 있는 걸 다시 좋은 데로 보내서 환생하는 시기를 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이 아무런 기가 없는 상태를 절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영혼이 이렇게 떠돌다가 이건 윤회사상에서 온 거예요. 영혼이 이렇게 떠돌다가 이제 여자 자궁에 착상이 되겠죠. 음양 조화를 가지면서 이제 처음에 이 착상되는 시기를 태라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태하면
뱃속에서 자라겠죠. 수정이 되는 시기를 태라 그러는 거예요. 수정.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영혼이 안착되는 시기를 태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생보다는 태가 시작을 의미하는 게 많다. 그 다음에 태교하죠. 양. 예를 들어서 양이라는 건 뭐냐면 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느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양이 있을 때는, 만약 부모 자리에 양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교육자 집안, 부모가 이제 선생님이나 교수가 되는 게 월지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연지에 만약에 양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때 교육자인 가구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제 조민사주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조국사주까지 한번 풀어볼 텐데, 사실 조민은 사실 여기서 12운성에 이 월에 연에 이 관대궁이 있어요. 관대궁이라는 건 뭐냐면 사생지라 그래서 제일 힘이 센 게 걸록이고, 그 다음에 관대궁이고 장생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단위, 그러니까 이제 힘이 중간 정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양,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목욕, 그 다음에 한 세지까지, 요 정도가 이제 중간이고, 아주 나쁜 게 아까 얘기했듯이 병사묘절, 병들고 죽고, 그다음 묘지에 가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시기를 제일 기가 나쁘고, 그런데 있게 되면 이제 부모가 이제 재산이 없거나 이제 조상이 재산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조민사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관대궁이 있으면 이 할아버지 때 굉장히 잘 사는 집안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월에 쉽게 말해서 또 장생이 있어요. 장생은 아까 사생지라 그래서 힘이 좋은데 부모도 되게 잘 만난 금수저 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태어난 자리에 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남편도 굉장히 좋은 남편을 만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12운성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제일 잘 살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는 게 걸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대고 장생이다. 요거를 쉽게 한번 다시 일타강사처럼 해드릴게요. 사람이 태어나죠. 장생. 그 다음 씻는다. 목욕. 그 다음에 혁택 차는 거. 관대. 외우지 마세요.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돼. 그러면 예를 들어 관대. 그 다음에 나가서 돈 벌죠. 그게 이제 걸록. 녹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녹을 얻어서 어느 정도 잘 살때 되면 쇠하겠죠. 노세기를 제왕. 그 다음에 이제 쇠. 이제 늙어가는 시기라, 이 말이에요. 7, 80 돼서 이제 늙어가는 시기. 그럼 늙다 보면 이제 병이 들겠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게 사. 그 다음에 죽으면 묘지에 들어가고, 묘지에 들어가면 영혼이 빠져나가면 절. 중천에서 헤매다가 다시 태. 수정되는 시기를 태. 그 다음에 어때요? 태교. 뱃속에 있는 시기를 양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12운성 공부는 왕초보 가장 익히기 쉬운 방법으로 제가 해드렸어요. 요거 머릿속에 항상 태어나서 목욕하고 옷 입고, 그 다음에 돈 벌고, 그 다음에 제왕자리에 앉아있다가 쇠하고 병들고 죽고 묘지에 들어가고, 그 다음 절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착상, 그 다음에 태교, 이런 식으로 12운성을 공부하면 머릿속에 두게 되면 외울 필요 없이 이 12운성 공부를 쉽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민사주를 풀어보기 전에 제가 이제 조민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일반인들하고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뭐 어머니가 좀 아프다거나 어머니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깜빵에 가게 되면 일반인들은 그래요. 굉장히 뭐 면회 다닌다든지 가서 운다든지 굉장히 그늘이 져 있어요. 지금 정경심에는 4년형을 봐고 깜빵에 가서 지금 아프고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상태로 있잖아요. 근데 딸은 나와가지고 맨날 그 SNS에다가 예쁜 옷 입고 찍은 거 뭐 좀 북콘서트 한다고 지 아버지하고 또 따라다니면서 그 콘테스트에 나가고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하고, 그러면서 항상 막 웃고 다녀. 참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저게 뭐지? 도대체? 원인 제공을 한 거잖아요. 원래 저는 사주학적으로 풀어볼게요. 이 사주는 사실은 제가 시에는 묘를 하나 넣어놨는데 시는 몰라요. 원래 목이 없는 사주예요. 이 목이 없는 사주들은 대체로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잠이 많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목기라는 거는 영을 막아주는 기능을 해요. 근데 이렇게 목이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사주에 이제 운에서 목이 들어왔을 때는 영들이 잘 안 들어와. 60% 대운에서 들어와 있을 때는. 근데 운이 나쁠 때는 이제 무당하고 이렇게 무속인하고 스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영이 있는 사람하고 신체 접촉이 된다든지, 뭐 상갓집에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영이 들어와요. 그러면 본인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집안을 풍지박산을 만들어. 그래서 이 목기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목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화초, 우리는 여기는 화초가 되게 많은데 화초를 이렇게 키운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다 죽어요. 왜? 이 사주에서는 금이 거의 60%가 돼요. 그러면
이 금기운이 가까이 있으면 이 나무는 자꾸 그때 상극을 얘기했죠. 나무는 자꾸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키우는 것보다는 그냥 공원 같은 데 가서 쉽게 말해서 나무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SNS 찍을 게 아니고 산에 가서 수행을 해야 돼. 수행. 의사 안 된 건 참 이번에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이 환자인데 보호자야. 근데 의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찰하는 의사가 주치의가 맨날 SNS 찍고 나는 이제 아파갖고 보호자한테 그냥 걱정돼갖고 이러는데 그런 거 찍으면 보면 좋겠어요? 그럼 누가 그런 의사한테 환자를 맡기고 싶겠어? 제가 볼 때는 이 목기가 없어서 이 정신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주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사주를 이렇게 풀어보려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보는 거는 이제 신미, 정류, 그 다음 신은 모르니까 그러면 91년 쉽게 말해서 양력으로는 9월 24일이에요. 9월달이라는 거는 9월이라는 건 이 띠를 보는 거예요. 9월이라는 건 후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이 한 6월까지가 신기운의 기운을 받았다 그러면 9월이라는 거는 미중에 있는 쉽게 말해서 기토의 기운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토가 일단 조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날에서 24일이면 후반, 초반이면은 정화 기운이고 후반이면 금에 해당하는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일간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이 일간이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사주를 보면 불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굉장히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강의에서 듣는 거를 잘 못 알아들어. 이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면 이 화라는 거는 제가 방송에 몇 번 얘기했지만 심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심장에 이렇게 쾅쾅 쳐주는 게 약하니까 눈 쪽으로 피 공급이 안 돼서 근시가 되는 거고 머리 쪽으로 피가 안 올라가니까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사실 시험에 약해요. 시험이 약하고 뭔가 이렇게 강의 들을 때 못 알아듣는 거야 잘. 근데 이 금이 많은 사람들은 또 지혜가 많아요. 지혜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익히기는 힘들어도 한 번 익힌 거는 잘 안 잊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대로 화가 너무 많은 사람은 빨리 익히는데 또 빨리 까먹어요.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근데 이 사주는 인성이 없고 재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엄마 아빠를 조금 갈라놓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번에 깜빡 간 거예요 정경심이가. 그 나이대가 운에 따라서 그 나이대가 측정이 되거든. 그러면 이 정화일주는 제가 한번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정화일주는 일단은 되게 성실해요. 성실한 거는. 조금 늦게 이렇게 깨우쳐서 그렇지 되게 성실은 해. 근데 이해력은 떨어져요. 그러면서 낯을 가려. 낯도 가리고 남한테 뭔가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못해요. 그렇지만 나한테 이렇게 온 손님들한테는 되게 잘하는 게 또 정화일주예요. 그리고 꾸미는 걸 좋아하고 제가 정화일주 손님이 이렇게 오면 아유 공주 왔네 그래요. 약간 공주 기질이 있어요. 빠마 같은 거 하면 맨 머리 꼬고 있고 노상 거울 보고. 근데 이 사주에서는 쉽게 말해서 조그만 이 청간은 한 5%로 보고 이건 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불이 5%짜리 9%짜리만 있는 거야. 근데 사주에 이 땔감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흙이 있고 금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이제 비가 오고 있다. 그러면 이 불이 본인인 거예요. 형제간이고 친구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땔감이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는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토가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사업체고 진로고 표현이고 이 금이 아버지예요. 재물이고 시어머니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물이 본인한테는 남편에 해당하는 거예요.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 자연 그대로 생각하세요. 내가 불인데 땔감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석유불이에요 조그만. 근데 쇳덩어리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쇳덩어리로 인해서 이 불이 꺼지겠죠. 그럼 이런 사주는 쉽게 하면서 아버지나 시어머니 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그렇게 집착을 하고 딸 교육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나 봤더니 이 사주에선 절대적으로 나무가 필요해요. 그럼 엄마가 제가 사주를 이렇게 보면 이 인성 제가 이제 저번 때 육신에서 얘기했던 이 인성 엄마 기운이 없는 애들은 엄마가 너무 집착을 해 자식한테. 왜냐면 이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나무의 목 기운을 이렇게 넣어주려고 너무 이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이렇게 바치는 스타일이에요. 정경심이가 이 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얘도 엄마를 굉장히 끔찍하게 좋아하는 사주예요. 근데 왜 저는 이렇게 히닥거리고 웃고 다니느냐? 제가 볼 때는 몸이 좀 안 좋은 게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나한테는 불을 끄는 존재니까 사실 운이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하고 아버지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주인데 반대로 조국 사주에서는 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목화박. 이 나무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주는 또 금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 간에 궁합이 좋은 거예요. 딸하고 아버지도 궁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주는 그러면 시어머니는 이렇게 만약에 목이 많은
시어머니를 안 얻게 되고 금이 많은 시어머니를 얻게 되면 그때는 시어머니로서 굉장히 힘든 사주인 거예요. 그래서 궁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궁합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을 잡으면 기가 10% 섞이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아까 꽃나무 죽는다 그랬죠? 금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자꾸 갖다 대면 죽어요. 그럼 우리 손에는 기가 다 있어, 몸에는. 그럼 손을 이렇게 잡는다는 거는 기가 10% 정도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여간이니까 10% 정도 기운이 섞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음양조화, 남자가 만약에 기운이 이 목이 많은 남자라고 같이 살아. 그럼 음양조화를 갖게 되면 우리 호르몬 안에는 기가 40%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40%가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간 기능도 좋아지고. 왜냐면 목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선 간, 쉽게 말해서 신경계통, 근육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사실 디스크에 앓는 사주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 금이라는 거는 대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관지, 폐, 뼈.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사실 담배를 조금 피울 수 있는 사주예요. 왜냐면 목이 없거든. 그러면 담배를 피우게 되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금이 많다는 거는 뭐냐면 대장에서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완전히 분해를 시켜서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 그래서 명이 길고 그래서 기초 체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 아기를 되게 잘 갖게 돼.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난자의 힘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되게 잘 되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정력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자도 정력이 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뼈가 굉장히 기가 세고 뼈가 세다는 건 뭐냐면 이 척추를 예를 들어서 척추예요. 그러면 기가 세면 자꾸 팽창한다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목이 없을 때는 뼈를 잡질 못하는 거야. 그럼 삐져나오겠죠? 그게 디스크예요. 나중에 이제 나이 보면 협착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주는 100% 디스크가 있는 사주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해도 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름 같은 것도 그래요. 조민, 제가 이름은 몇 번 이렇게 얘기해드려요. 조는 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쉽게 말해서 아버지는 이제 조치니까 조자가 좋아요. 금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 사주는 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 나무가 다 뽀개지겠죠. 이름은 되게 잘못 지은 이름. 민자는 물이에요. 그럼 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불이 꺼지겠죠. 이 이름을 자꾸 부르면 부를수록 이 이름은 한 20% 정도 돼요. 10%에서 한 20% 돼요. 운을 나쁘게 하는 이름이에요.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은 쓰질 못하고 그냥 이 목이라는 건 기억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냥 기억에 해당하는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뭐 규라든지 뭐 경이라든지 뭐 경경경 해도 되고 가가가 해도 돼요. 그걸 자꾸 들으면 목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운을 보면 왜 아직도 쉽게 말해서 구속이 안 됐나 저도 지금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조민하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유라 있죠, 정유라는 사실 참 대통령의 어떤 그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윤 대통령님하고 이 문재인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아마 문재인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구속됐을 거예요. 정유라 때 보세요. 그 어린애가 그 공항에서 들어오면서 수갑 차고 그 포트라인에 서가지고 울고 불고 그냥 개 끌려가듯이 끌려다니고 애하고 떨어져서 구속됐고 그걸 우리는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조민은 어땠어요? 지금 유튜브 방송 찍고 다니고 해 웃고 다녀요. 참 이 형평성이 똑같은 쉽게 말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입시 비리예요. 정유라는 그래도 금메달을 땄지. 그러면 참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유라가 천사인 것 같아요. 그걸 다 당하면서도 다 이겨냈으니까. 이게 다 누가 쉽게 말해서 이 나라를 망쳐놨느냐. 문재인이가 망쳐놓은 거예요. 이 전기요금 이렇게 폭탄 맞는 것도 문재인이고 서울대 교수들이 얘기했죠. 원전 폐쇄해가지고 원전을 자꾸 져가지고 전기를 생산했으면 이렇게 전기요금 폭탄 안 맞아요.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이 싸질러 놓은 게 너무 많아갖고 이게 하나 둘씩 터지는 거예요. 지금 선관위에 지금 난리 났죠. 선관위에 자기 자식들 채용해서 진급시키고 그럼 선거 조작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거를 묵인하에 문재인이 묵인하에 그리고 지금 기관장이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장이 높아서 해야 돼요. 그 나는 쉽게 말해서 보고 안 봐. 이게 아니에요. 밑에 직원이 그 정도로 쉽게 말해 했으면 그거는 기관장으로서 자기가 개입이 됐든 안 됐든 내려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문재인이가 알받게 한 거예요. 그것도 6년 알받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 선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일반인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선관위는. 근데 선출직 공무원들한테는 이 선관이 저승사자예요. 조금만 잘못 보였다 그러면 너 선거법 위반 해가지고 형 때리면 옷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저승사자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네들이 그 안에서 감사도 안 받고 이러니까 막 멋대로 한 거예요. 그걸 누가 용인했냐? 문재인이가 그렇게. 그것도 싸질러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하도 열받게 얘기해. 책방 열었다 그랬죠. 제가 그 책방을 낸 이유를 알아요. 제가 항상
문재인 사주 풀면서 그랬죠. 보호망이라고. 이 전기세도 선거 때까지 끝까지 안 올린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서 법적으로 걸릴 것 같으니까 자기 편 다 꽂아놓은 사람이 이 문재인이에요. 그거 다 보험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호망이라고 방송한 적도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책방연구원 뭐 때문에 연주 아세요? 보수가 거기 가서 퇴임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집회했죠. 마이크 들고 막 떠들고. 그러니까 그것도 윤 대통령이 조금 멀리 가서 해라. 그래서 잠잠해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또 할 것 같거든. 자기가 또 예를 들어서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그럼 그 마을에 책방 내면 그 집회하면 집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욕먹겠어요. 마을 주민들 책 있는데 그 집회 못하겠죠. 언론에서 가면 안 두겠죠. 그걸 노린 거예요. 또 하나, 자기 책 쓴 게 많이 팔렸다고 그건 뭐냐면 아직까지 나를 추종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 건들지 마. 나 법적으로 엮지 마. 하고 보험 든 거예요. 그것도 8억씩이나 들어서. 물론 뭐 8억 아무것도 아니겠죠, 본인이. 나중에 이제 밝혀지겠지만 그 시골 마을에다가 쉽게 말해서 8억 들어서 책방하는 일반인들이 어딨어요. 정신병자 아니고는. 자기 위해서 하는 거야, 다 그게. 집회 못하게 하고 또 윤 대통령아 나 건들면 이 추종하는 게 가만 안 있어. 이러라고 내놓은 거예요. 보험 든 거야 이것도. 산에 가서 맨날 쇼에다가는 이제 같이 조국하고 이재명이하고 같이 사이좋게 그 함상에서 콩밥 먹을까봐. 본인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재명이 수사 끝나면 바로 이제 본인 수사할 거라고는 알고 있어. 근데 그걸 막기 위한 또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또 말이 또 이제 좀 딴 데로 갔는데, 그러면 이제 운을 보면 알겠죠. 이제 이사주에서 이제 운을 보면 앞으로 뭐 얘기 들어보면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고, 국회의원 참 국회의원 할 만한 사람이 또 될 수 있어요. 왜? 특정 지역에 가면 또 다 돼. 우리나라는 특정 지역만 가면 뭐 쉽게 말해서 조국도 특정 지역에 나가면 돼요. 되는 게 좋아. 그러면 나머지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다 깨지겠죠. 그럼 과연 뭐 출마가 해서 될 수 있는지 없는 운인지 한번 봐드릴게요. 오늘은 좀 제가 조국하고 조민 사주를 풀어보는데, 거기다가 이제 12운성 강의를 조금 하느라고 시간이 좀 길어서 한꺼번에 보시면 좀 지루할 것 같으니까 토요일날 일부 방송 해드리고요. 2부는 화요일날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공지사항 전해드리겠습니다.